유튜브 노음성황사에서 수험생활에 대한 많은 이야기부터 한국사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까지 더 많은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편 영화처럼 기억되는 수업 노분석입니다. 자, 이제 저희 대한제국 그 다음에 광무개혁으로 갈 겁니다. 근데 대한제국 광무개혁으로 가기 전에 일단 여러분 여기 90년대 상황이 조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제가 90년대를 지금 이제 이게 1890년대거든요. 그러니까 근현대사는 10년 단위, 10년 단위, 10년 단위, 10년 단위라 그랬잖아. 근데 요 근대 개항기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우리 국권 피탈 전까지 사실은 여기가 가장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여기는 연표를 한번 그리고 가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그냥 PT를 띄웠어요. PT를 그냥 띄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지금까지 했던 거 해보면 1860년대 그러면 대원군의 개혁정치, 왕권 강화 민생 안정, 통상수교 거부 정책. 70년대 그러면 민시정권의 출현과 개항. 강화도 조약. 그리고 강화도 조약하면서 우리가 근대적 조약들을 좀 같이 여러 가지를 정리했었죠. 자, 그리고 1880년대 그러면 자, 시작은 민시정권의 초기화 정책의 추진. 그리고 스타트는 2차 순인사 김홍집. 그리고 핵심 기구는 통리기무함은. 그 다음에 방식은 동도서기. 이런 거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맨 처음에 시찰단 막 보내고. 왜냐면 안 해봤으니까.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개혁 정치 추구하면서 근대적 개혁 기구들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뭐 전한국, 방문국, 기기창, 광해원, 기타 등등. 자, 이런 과정에서 결국 내부적 갈등이 두 번 폭발하게 되는데 한 번이 82년 임오군란, 한 번이 84년 갑신정변. 됐죠? 자, 그리고 갑신정변 이후에 뭐 검도 사건이나 조선의 중립파론 뭐 이런 얘기 좀 잠깐 했었고. 자,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격동의 94, 95. 여기가 굉장히 좀 격동의 시간이라서 여기는 조금 더 우리가 촘촘하게 동학농민운동을 시작으로 해서 여기를 우리가 쭉 지난 시간에 한번 정리를 했어요. 자, 그리고 이게 90년대 이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한번 보세요. 일단 첫 번째 여기 보시면 이 앞에가 좀 조용하죠. 이 앞에가 좀 조용하거든. 자, 그래서 얘가 뭐냐면 청일의 힘의 균형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작게 딱 밸런스가 맞으니까 둘이 탁 조용한 거야. 아무도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는 거죠. 자, 요 상황에서 한반도에서 이제 우리가 했던 내용 그대로 가볼게요. 자, 동학농민운동이 터지죠. 94년. 그래서 94년이 자 1월, 3월, 5월, 9월 스테이지 4 기억나시죠? 그래서 94년이 통째로 동학농민운동이야. 그리고 그 사이에 자 들어오는 게 청일전쟁. 그리고 1차 가보개혁, 2차 가보개혁.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얘기야. 그래서 1차 가보개혁은 궁극기무처 자주적. 중앙과 그 다음에 경제를 많이 건드렸다. 그 다음에 2차는 자 키워드가 박용효. 그리고 이때 홍범사조가 발표된다. 됐죠? 자, 그리고, 자, 1차에 비해서는 지방과 교육.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넘어와서, 자, 그 다음에 95년에, 그러니까 청일전쟁의 결과로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게 되고, 이 과정에서 북동아시아에서 일본의 세력이 너무 커지니까, 러시아가 주도해서, 자, 독일, 프랑스를 끌어들이죠. 루돌프. 그래서 삼국간섭. 자, 그런데 문제는 일본이 굴복하지. 자, 요것 때문에 이 삼국간섭의 결과 조선에서 3차 김홍집 내각, 친러 내각이 출범하게 돼요. 그러니까 민시, 중전 민시 입장에서 민시 정권 입장에선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일본이 극단적 선택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터지는 게 명성황후 시해 사건, 을미사변.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자, 이제 앞에 있었던 중단된 개혁을 다시 하겠다. 그래서 1차, 2차, 3차. 그래서 을미년에 일어나서 을미개혁. 가장 중요한 내용은 급진적. 그리고 일단 단발령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추가로 개국연호를 무력화시키는 건양. 그리고 건양이라는 게 태양력을 처음 사용한 거다. 뭐 이런 말씀 드렸어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구한말 최초의 의병. 그러면 을미의병.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소인말로 을미트리오. 요게 지난 시간 얘기였어요. 근데 물론 이 의병에 대한 건 최초의 의병, 을미의병이다. 그래서 자 을미사병과 그 다음에 자 을미개혁의 단발령 때문에 일어났다. 요 정도만 얘기했고 을미의병의 특징은 바로 이제 요 다음 시간에 우리 국권 피탈하면서 자 의병 애국개몽 할 거거든요. 그때 또 같이 정리할게요. 자 계속. 자 그리고 나면 이제 그래서 5까지 한 거죠. 자 96. 자 96년에 고종이 아라사의 공사관으로 파천합니다. 이러면서 다시
조선 정부는 친러의 경향을 띠게 돼요. 그러니까 아간파천은 이게 좀 그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일단 부정적 의미는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진짜 해외 토픽감이잖아. 그러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청와대의 경호를 못 믿겠다는 거죠. 지금은 청와대 없지. 용산? 뭐 하여튼 경호를 못 믿겠다는 거지. 그래서 어느 날 프랑스 대사관에 가서 내가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그런데 내가 여기 좀 대사관에서 좀 먹고 자고 해도 되겠냐 하고 이렇게 좀 양해를 구한 거잖아. 그때 이제 프랑스 대사관에서 그래서 왕께서 여기 계실 곳이 없는데요? 그럼 뭐 어디서 여기서 주무시려고요? 그러니까 뭐 나는 뭐 소파에서 자도 된다. 뭐 이거 아니야. 그렇죠? 진짜 해외 토픽감이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군대를 못 믿어서 그 프랑스 대사관에 여러분 군인이 있으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거기 가서 의탁을 한다는 거 충격적이지 않아요? 예, 그거죠. 그래서 이 아관은 우리가 원래 예전에 러시아를 부를 때 아라사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아라사의 공사관으로 파천. 그러니까 왕이 처소를 옮겼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아간파천은 이 독립국가로서의 위신이 추락하는 거고, 가장 대표적으로 부정적인 건 뭐냐면 이때 대한제국의 이권이 굉장히 많이 넘어가요. 특히 이 당시에 탁지부 고문으로 왔던 게 러시아인 알렉시에프라는 인간인데 얘가 보통이 아니야. 그래서 진짜 필요한 거, 조선에서 필요한 걸 막 계속 빼먹는 거야. 그리고 이제 뭐 요구하면 우리가 이제 러시아 지금 대사관에 더부살이라는 입장이니까 고종이 뭐 예를 들어 뭘 부탁을 하거나 뭘 그러면 아우 말도 안 돼 닥쳐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 왜 그런 말을 나한테 하십니까? 딱 이렇게 못하는 거야. 됐죠? 그렇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이때 수많은 이권이 침탈당합니다. 그래서 이권 침탈이 막 본격적으로 우리의 이권들이 넘어가는 게 아간파천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실은 아간파천은 좀 부정적인 의미가 있죠. 됐죠? 자, 그러나 그런 면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때 러시아한테 뭔가 이권, 뭐 산림체벌권, 뭐 두만강 산림체벌권, 뭐 울릉도 산림체벌권 이런 거 막 넘기면 이 최국 대우에 의해서 다른 나라들도 야 나는 균점에 의해서 나도 줘야 되지 않냐? 나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또 하나씩 러시아 공사관에 와서 이권들을 따갔다고요. 그래서 이때 엄청나게 많은 이권이 침탈되는 게 부정적인 측면이야. 그런데 사실은 완전히 그런 측면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역사계의 관점은, 그러니까 전통 관점은, 그러니까 이기백 교수의 한국사실론 같은 데 나오는 그런 관점은 독립협회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요. 그리고 그러니까 고종이 추진하는 대한제국 광무개혁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봐. 그리고 고종을 굉장히 무능력하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릴 때는 아버지가 정치하고 커서는 마누라가 정치하고 그 다음에 부인 죽고 나서는 나라 뺏기고 됐죠? 근데 이렇게 이제 26대 국왕 고종을 보는데 근데 이게 오늘날 시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학계 시각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고종을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보진 않고요. 물론 이제 고종이 잘 못한 것도 많죠. 근데 그런 면만 있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독립협회 또한 그렇게 긍정적 측면만 있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 다른 또 각도에서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아간파천이라고 하는 건 아간파천도 좀 관점만 좀 말씀드리면 이게 정말 충격적이고 그 다음에 실제로 많이 이권도 넘어가니까 많이 안타깝지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게 95년 분위기를 보시면 그러니까 을미개혁, 을미의병 그러니까 이제 을미사변, 을미개혁해서 이렇게 넘어오는 과정을 보시면 아간파천 전까지 지금 한반도가 청일전쟁 이후에 완전히 일본이 주도하는 분위기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결과를 알고 있잖아요. 항상 역사가 그냥 스포잖아, 스포.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로 국권을 언제 뺏겨요? 1910년 8월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몇 년이야? 95에서 96으로 막 넘어가지. 그러니까 실제로 국권을 뺏기려면 대략 15년 정도의 시간이 더 필요해요. 무슨 얘기냐면 그 일본이 왜 15년이나 기다렸을까? 기다린 거 아니에요. 이들도 어떻게 못한 거야. 그러니까 이 땅에선 분명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종이 아간파천한 거는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이고 안타깝긴 하지만 그리고 실제로 이게 아간파천이 아니라 엄밀하게 말하면 이거는 망명이라고도 불러도 되는 사건이에요. 아간망명. 고종은 이 극단적 선택을 통해서 러시아 세력을 한반도에 확 끌어들인 거야. 그래서 아간파천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한반도 내에서 러시아와 일본이 다시 힘의 균형을 맞춰요.
그러면서 일본도 어떻게 못합니다. 한반도를.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게 야간 파천이야. 그러니까 그런 측면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무조건 고종을 긍정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권 침탈도 이 당시에 뭐 산림체불권, 그 다음에 뭐 전기부설권, 그 다음에 뭐 금강채굴권, 철도부설권, 뭐 이런 많은 이권들이 열강이 넘어가는데 이것도 좀 더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러면은 그 이권을 넘기지 않았으면 조선정부 자체 내로 그럼 우리가 과연 개발을 했을 거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 또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쪽 측면으로만 볼 수 없는 자 이런 양면성이 있다는 걸 잠깐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할게요. 그래서 이런 과정에 96년 1월에 서재필이 귀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재필도 여러분 갑신정변의 주동자잖아. 이 사람도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서재필은 어떻게 들어오냐면 미국에 가서 미국 시민권자가 돼요. 그래서 필립 제이슨. 그래서 아메리칸이 돼서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 시민이었기 때문에 못 건드리는 거지. 그죠? 그리고 이 서재필 귀국 이후에 그러니까 윤치호 이상재와 같은 개화지식인들 그 다음에 남궁옥 박정량과 같은 관료들 중에서 좀 개혁적 성향이 이제 강한 관료들 사이에서 이렇게 모임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맨 처음에 만들어지는 게 정동구락부예요. 모르셔도 됩니다. 서대문구 정동에 모였다. 그래서 정동구락부라고. 여러분 구락부라는 건 뭐냐면 일본 애들이 영어 발음 진짜 안 되잖아. 그죠? 마그노 나루도로 뭐 이런 거 아시죠? 그래서 그룹을 우리가 말하는 그룹을 얘네들이 일본 애들이 이렇게 힘들고 놀랍게 발음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도 어디 다니면 구락부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그냥 그룹이에요. 그룹. 됐죠? 그래서 뭐 무슨 그룹 응? 그 애들 이렇게 막 모여 있으면 그렇게 부르잖아 우리가. 그죠? 그래서 원래 그 독립협회라는 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멤버들과 정부의 교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정부의 지원 속에서 최초의 민간 신문으로서 발행되는 게 4월에 독립신문입니다. 그래서 독립신문이 4월에 먼저 발행이 돼요. 이런 교감 속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자 7월에 독립협회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독립의 기운을 고취하자. 됐죠? 근데 여기서 독립협회 설명하기 전에 한 가지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독립이라는 게 도대체 뭐죠? 독립이 뭐예요? 이 독립이 누구로부터의 독립이에요? 하면 여러분 이제 주의사항이 뭐냐면 반러 단체이긴 한데 러시아로부터 독립은 아니야. 왜냐면 여러분 우리나라가 아무리 아라사이 공사관으로 지금 조선의 국왕이 잠깐 더부살이 하지만 나라가 막 러시아로 막 넘어갈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됐죠? 그래서 러시아로부터의 독립은 아니고 독립협회는 여러분 주의사항이 반일단체 아닙니다. 이후에 이걸 계승하는 뭐 헌정연구회나 이제 대한자강회 뭐 이제 이어지는 애국개몽운동 단체들은 반일단체지만 여긴 반일단체가 아니야. 독립협회는 여러분 친일단체야. 친일. 그리고 친미단체야. 친미. 됐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기억나세요? 앞에 그러니까 갑신정변을 주도했던 그 젊은 개화파 우리가 급진개화파라 그러잖아. 그 젊은 개화파들을 뭐라고 불렀지? 독립당이라고도 불렀잖아. 독립당. 그죠? 그러니까 독립당의 90년 버전이에요. 되죠? 그러니까 독립협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독립의 진짜 의미는 뭐예요? 청으로부터의 독립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그룹이 옛날부터 청나라 싫어하고 러시아 싫어해요. 그렇죠? 그래서 청나라로부터 우리가 독립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전부터 이제 중국과의 관계가 있었잖아. 그렇죠? 그다음에 병적을 한 이후에 또 우리 종주권이 청으로 넘어갔었고. 그래서 중국의 4대 상징이었던 그 영은문이라는 걸 허물어요. 그리고 그 앞에다가 프랑스 개선문을 본따서 독립문을 만들게 됩니다. 독립문. 됐죠? 그리고 또 하나의 4대의 상징인, 그 이제 들어오면 그 사실은, 사신들이 쉬는, 그러니까 모화관이라는 건물이 있거든요. 근데 건물 이름 자체도 4대야, 4대. 됐죠? 이 화가 중국 이름이고요. 원래 중국 애들이 자기를 화라 그러잖아. 이거 이제 모자는 사랑할 모자야. 그러니까 건물 이름이 뭐 사랑해요 짜장, 이게 건물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4대 상징이죠. 그래서 이걸 허물고 그 앞에다가 독립문을 세우고요. 그 다음에 자 모화관을 그러니까 이것도 허물고 건물 만들려고 그랬는데 이건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요거는 독립문으로 리빌딩을 합니다. 독립관으로. 됐죠? 자, 근데 이들이 무슨 돈이 있어? 그래서 이때 모금활동을 하거든요. 그 모금활동에 돈을 냈던 사람들이 독립협회가 되는 거예요. 되죠? 그래서 독립협회는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이제 교과서는 보통 이렇게 그러니까 계몽단체로 너무 팍 이렇게 하는데 꼭 사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고요. 여러 개의 관점이 좀 공존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만든 어떤 뭐 결사체의 성격보다는 그냥 이게 뭐 나라의 독립의 기운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모금해서 저런 걸 하자. 이게 좋은 의미가 있잖아. 거기 뭐 돈 내는 사람은 가입 의사 확인해서 모금 좀 가입해도 된다 그러면 다 가입시켜 주거든. 그게 독립회는 좀 그런 성격이 좀 있어요.
계속. 그래서 독립회는 원래 이렇게 처음에는 사기업 클럽적 성격이 강해요. 이렇게 만들어졌다가 나중에 97년을 거치면서 민중이 많이 참여하면서 계몽단체로서의 성격이 좀 강화되고요. 그 다음에 98년이 되면 이제 굉장히 커져요. 그러면서 정치단체화되는 거야. 그렇죠? 네, 그래서 전국의 회원 숫자도 뭐 5만 명이 넘고요. 그 다음에 전국 지부를 갖게 돼요. 뭐 이 정도로 독립회가 커집니다. 98년이 되면. 그래서 잠시 후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독립협회 그러면 연표상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외울 때는 뭐 96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독립협회 가장 중요한 활동 그러니까 우리가 만민공동회, 관민공동회 또는 이때 중요하게 발표하는 뭐 헌의육조 그다음에 우리도 자 중추원을 의회식으로 만들자 그래서 의회 설립운동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다 98년 활동입니다. 독립협회 참고로 좀 말씀드렸고요. 자 계속 그래서 실제로 이제 왜 그러면 그 서지필을 비롯한 개화 지식인들을 지원을 해서 독립신문도 만들고 독립협회도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 모금 활동에도 고종이 제일 많이 지원해요. 그러면 이제 왜 이렇게 고종이 이렇게 하느냐. 그게 그러니까 96년 아간파천은 고종 입장에서는 그래도 승부수를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일본으로 넘어가는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진짜 좀 극단적 선택이지만 러시아 세력을 한바탕으로 확 끌어들였다 그랬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말 고종은 그냥 도망의 군주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임진왜란 때 선조가 도성을 버리고 평양으로 갔다가 평양에서 신의주로 도망가는 거, 의주로 도망가는 거 있잖아. 이건 진짜 잽도 안 되잖아. 그렇잖아요. 이건 뭐 전쟁이 난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 아르세 공사관으로 왜 간 거야 도대체. 그리고 그 사건이 뭐 다음이야? 을미 사변 다음이잖아. 그러니까 자기 부인은 왕후는 그렇게 경복궁 건천궁에서 일본 낭인들 그 소위 말하는 그 양아치 같은 놈들, 그래서 그 야쿠자들한테 그렇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 그리고 이제 조선의 국왕이라는 자가 지금 아르세 공사관으로 도망간 거야? 왜? 무서워서? 죽을까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 네가 그러고도 왕이냐?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 그렇게 무서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신변성의 위협을 느낄 수 있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왜냐면 실제로 얼마 전에 을미사변이 그런 사건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왕이 어떻게 저렇게 도망가 있어.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여론이 너무 안 좋은 거야. 왜냐면 진짜 완전 도망의 군주잖아. 이게 선조는 잽도 안 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고종 입장에선 정부 입장에선 답답한 거야. 물론 이게 무조건 뭐 좋은 면만 있고 그랬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고종이 이런 선택을 했던 다른 측면도 있단 말이야. 그리고 아간파천을 통해서 분명히 조선정부가 얻은 것도 있어. 그런데 이게 전혀 홍보가 안 되는 거야. 왜? 여론이 너무 나쁜 거죠. 그냥 완전히 군주가 그냥 진짜 소위 말로 빙신된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누군가 좀 이 한반도 주변의 상황,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국내외적 상황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사람들에게 좀 알려주면서 그 다음에 좀 여론을 이게 정부에게 조금 유리하게 좀 뭔가 좀 해줄 수 있는 무언가가 좀 계기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지원하는 거야. 이렇게 되죠.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가 독립의 기운을 고쳐야 된다. 고종이 다시 와야 된다. 이런 이제 기본적인 좀 여론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서 고종이 97년에 환궁을 합니다. 궁으로 돌아왔다는 얘기야. 갈 때는 여러분 경복궁에서 가는데 올 때는 경운궁으로 돌아옵니다. 오늘날의 덕수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경궁으로 돌아왔던 이유는 지금도 여러분 경복궁을 가보시면 여러분 경복궁 가보셨죠? 그래서 뭐 안국역이나 경복궁역이나 이렇게 내려서 걸어가 보시면 경복궁이 완전히 혼자 좀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도 그랬어요. 지금도 여러분 덕수궁 근처를 가보시면 주변에 외국 대사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덕수궁 이제 그런 쪽은 보면 이렇게 뭐 주변에 뭐가 많잖아.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런 신변의 위협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특히 외국 대사관들이 많은 그래서 경궁으로 돌아온 거고요. 자, 그다음 환구단이라는 걸 쌓아요. 환구단. 그래서 환구단을 쌓고 환구는 뭐 이거 앞에서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환 또는 원구단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건 그러니까 이게 딱 줄의 원칙대로 하는 건데 이건 제가 고려조선 할 때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궁 앞에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원래 환구단이 있는 거야. 왜냐면 하늘은 동그라니까 하늘 보면 동그랗잖아. 사실 우리 눈이 동그래서 그렇지. 어쨌건 옛날 사람들은 하늘이 동그랗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늘의 천제를 지내는 제단은 동그랗게 만듭니다. 여러분 중국에 가면 이런 제단들 많거든요. 전부 동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서쪽을 보면 뭐가 있냐면 지신에 대한 제사를 지내는 곳이 있어요. 그걸 사직단이라고 합니다. 사직단. 토지신과 지신. 됐죠? 그 다음에 반대쪽 동쪽에는 뭐가 있냐면 종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구단과 조선의 법궁을 사이에 놓고 좌묘우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종묘는 이 땅에 또 하나의 살아있는 신이 누구야? 조선의 국왕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 국왕들은 죽어서 진짜 신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왕들의 신주를 모시는 사당. 이걸 이제 종묘라 그러죠. 그래서 거기 이제 제사 지내는 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조선의 죽은 국왕들을 모시는 곳이니까 거기도 또 하나 조선의 신들이죠. 그래서 종묘.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근데 조선은 그러니까 명나라가 계속 국초부터 시비를 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자로서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데 니네 조선이 하늘이랑 무슨 상관이냐. 그래서 니네들은 초제를 지내지 마라. 하늘의 제사를 지내지 마라. 그래서 실제로 황구단 운영을 못해요. 그런데 이제 고종의 황궁에서 황구단을 세워. 그리고 사만을 아우른다. 대한. 그래서 원래 우리를 조선, 사만, 이렇게 계속 불러왔잖아요. 또는 뭐 동국, 해동. 이게 이제 우리를 지칭하는 말들이야. 그러니까 사만을 아우른다. 대한. 그리고 황제의 나라다. 제국. 그래서 황구단이라는 걸 세워서 여기에 하늘의 제사를 지내면서 황제 즉위식을 하는 거야. 그렇죠? 이게 대한제국의 선포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광무개혁을 진행합니다. 뭐 광무개혁은 좀 이따 얘기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시험관심은 구본 신참인데요. 자, 이렇게 이제 고종이 어느 정도 좀 분위기 만들어 놓고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 또 하나의 토사구팽이 일어나는 거지. 앞에서 우리 수범조 계속 얘기했죠. 사냥이 끝나면 뭐가 시작된다? 사냥개에 대한 사냥이 시작되는 거야. 됐죠? 그러니까 고종 입장에서는 진짜 국내외 소식도 좀 알리고 이제 여론도 조금 이제 분위기도 조금 좋아졌고,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은 이제 다 용도가 끝난 거야. 그래서 야 이제 니네들 그만해. 알았어. 다 해산하고 집에 가라. 그럼 이제 애들 가면 좋은데 실제로 을미의병 때는 그랬거든요. 제가 의원편에 가면 말씀드리겠지만 고종이 해산을 건 거예요. 아라사의 공사관으로 파천하면서 고종이 뭐라 그러냐면 의병장들한테 이게 이제 을미병은 유생들이 주도하는 게 특징이거든. 근데 유생이 왕한테 약해. 그래서 고종이 고마해라. 그랬더니 진짜 그만해요. 쩌나 뭐 이러고선 집에 가요. 됐죠? 그런데 여기는 아니야. 그만하는데 뭘 그만해. 98년이 됐더니 어떻게 되냐면 단체가 더 커져.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정치단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 정도 고종이 원하는 바를 이뤘기 때문에 이제는 사실 용도가 끝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초기에는 굉장히 이렇게 사실 밀착돼 있고 협력 관계가 있는 거예요. 제가 말했지만 그래서 독립신문도 그렇고 독립협회 창립, 그다음에 독립문, 독립관 만드는 것도 고종이 엄청 지원해요. 됐죠? 그런데 그러니까 98년쯤 되면 달라지는 거야. 되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독립협회가 만민공동회라 그래서 종로통에서 이게 우리나라 직접민주정치의 원형이다. 뭐 이렇게도 불러요. 그래서 종로통에서 난상토론을 합니다. 됐죠? 그래서 나란 일을 얘기하고 뭐 서로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정보를 교환하면서 이게 장작 집회라고도 불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종로통에 모여서 이제 막 장작불 피우면 밤새도록 모여서 나란 일을 고민하는 거야. 됐죠? 근데 한 번 모일 때 이 만민공동회가 한 번 모이면 한 10,000명씩 모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별로 감동이 없으신데 10,000명이면 대단한 겁니다. 특히 이 당시에 여러분 SNS가 있어? 핸드폰이 있어? 뭐 인터넷이 있어? 뭐 카톡으로 알려줘? 그렇잖아요? 입에서 입으로 전해서 10,000명씩 모이는 거야. 대단한 거죠. 그 다음에 관민공동회는 뭐냐면 여기에 사실은 이제 독립협회를 탄압하던 보수파를 퇴진시키고 박정희양을 비롯한 진보내각이 출범해요. 그런데 이 박정희양이 독립협회에 되게 우호적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 만민공동회에 정부 관료들, 박정희양을 비롯한 주요 관료들도 한번 참여를 해요. 그 만민공동회만을 그러니까 앞에랑 구별을 해서 관과 민이 함께 했다. 그래서 관민공동회라 그래요. 그러니까 쭉 만민공동회가 있는 거고요. 한 번이 관민공동회야. 됐죠? 자, 그런데 거기에서 헌의육조, 그리고 우리도 의회를 만들자. 이런 것들이 여기서 결의가 됩니다. 됐죠? 네. 그래서 이제 독립협회가 이런 이제 개혁들을 추진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독립협회가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고종 입장에서는 불편한 거야. 얘네들이 좀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더 뭔가를 자꾸 해? 그리고 보니까 정부 관료들 박정희양 새로운 내각을 하나 구성해 놨는데, 보니까 얘들 또 독립회랑 친해? 그러면서 뭔가를 자꾸 합의하고 자꾸 뭔가를 하자 그래. 그러니까 이제 고종도 지금까지는 협력적으로 지냈으니까 뭔가 하고 싶은데 부담스러운 거야. 얘네들 너무 커지는 것 같아. 그런데 여기에서 보수파들의 공격이 시작돼요. 여러분, 앞에 우리가 붕당할 때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상대 분당, 상대파를 공격하는 조선의 정치의 가장 큰 공격 중에 하나가 뭐야? 항상 무슨 사건이야? 항상 영모. 기억나요? 또 영모 사건에 대한 고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때는 뭐냐면 익명서 사건이라 그러는데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익명서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고변을 한 사람의 이름이 익명, 이름이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익명서 사건이라 그래요. 근데 내용은 뭐냐면 고종이 속고 있다야. 그러니까 독립협회가 지금 추진하는 건 의회 설립운동이 아니다. 의회가 아니라 얘네들이 진짜 하고자 하는 건 의회를 설립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인 공화정체 국민국가로 가려고 한다야. 여러분 공화정이 뭐죠? 리퍼블릭. 우리나라 공화국이에요? 공화국이죠. 북한은 공화국이야? 믿을 수는 없지만 같은 공화국이라는 타이틀 쓰고는 있어요. 조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인데 실제로 말도 안 되지. 자, 그 다음에 미국 공화국입니다. 일본은요? 아니에요. 프랑스는요? 공화국이에요. 영국은 아닙니다. 여러분 공화국이 뭐죠? 왕이 없는 정치 형태예요. 그렇죠? 공화국에는 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지금 독립협회가 공화정을 추구한다면 공화정에는 고종의 자리가 없잖아. 그래서 실제로 이들이 박정양 대통령, 윤치호 부통령 이렇게 하고 고종을 몰아내려고 한다. 라는 영모 사건에 대한 고변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고종도 안 그래도 이제 독립협회가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이걸 기점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독립협회 사이가 안 좋아져. 그래서 고종이 해산명령을 내립니다. 아까 의병 때도 그랬다 그랬죠. 그런데 의병장들은 진짜 가잖아요, 집에. 이 사람들 안 가요. 그래서 정부를 비판하면서 다시 만민공동회를 막 개최. 그래서 결국은 고종이 어떻게 하냐면 자 98년 12월 25일 이게 이제 공교롭게 크리스마스 날인데 뭐 크리스마스를 기념해서 그러진 않았겠죠. 크리스마스 선물로 그러진 않았겠지. 자 그래서 황국협회라는 보부상단을 이용해서 만민협회장에 가서 시비를 걸게. 그런 다음에 이제 둘이 싸움을 붙여요. 그런 다음에 결국은 자 공권력을 투입해서 다 체포해버리는 거야. 왜냐하면 소유사태가 일어났잖아. 됐죠? 자 그리고 나선 황국협회만 뒤로 풀어주면 되죠. 자 그래서 이걸로 98년 12월 독립협회는 해산당합니다. 되죠? 그래서 독립협회는 이렇게 자 3년간 쭉 있었던 단체입니다. 되죠? 자 마지막 자 그다음에 이제 제가 교재도 정리해놨는데 그래서 독립협회 그러면 자 요 세 개의 키워드는 기억하셔야 돼요. 자주국권 요건 뭐냐면 이권수.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유민권. 그래서 민권의 신장. 그러니까 이 부분이 가장 독립협회가 소위 말해서 계몽단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기본권인 자 뭐 자유권이라든가 이런 기본권의 확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가장 능동적 기본권이라고 말하는 게 뭐냐면 참정권이죠. 그러니까 국민의 손으로 어떻게 하는 거야? 바로 정부를 구성하는 거. 우리의 대표를 의회에 보내는 거. 됐죠? 자, 그래서 참정권 확대 운동, 그리고 이 자강개혁의 최종 목표가 어디로 가야 된다? 의회 설립으로 가야 된다. 됐죠? 네, 그래서 의회 설립 운동. 자, 이렇게 자주국권, 자유민권, 자강개혁 그러면 독립협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독립협회까지 결국은 이제 안타깝게 98년에 해산시키고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고종이 진짜 원하는 개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광무개혁은 97년부터다라고 말하는데 실제로 고종이 하는 광무개혁은 대부분 다 99입니다. 여러분 연도를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999,999,999예요. 그래서 대한국국제, 그래서 그 대한제국의 성격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한국국제. 그래서 이게 소위 만국공법에 의거한 얘가 헌법적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되죠? 네, 그래서 자 대한국제 발표하고요. 그 다음에 원수부 설치해서 군권을 장악하려고 합니다. 군권, 군대를 고종이 장악하. 여러분 군권의 장악은 앞에서 때 얘기했지만 무조건 안건 강화라 그랬잖아. 자, 그 다음에 한청통상조약. 이건 뭐냐면 이제 99년에 이것도 다 무조건 다 99년이에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그러니까 정식으로 청나라의 황제랑 조선의 황제가 맺는 거야. 그래서 두 나라가 완전히 대등해지는 거죠. 물론 그러니까 4대 관계는 실제로 이제 그 병정을 한 이후에 있었잖아요. 맞죠? 그게 물론 뭐 명나라 때와도 조금 그런 관계가 있었고. 그런데 뭐 95년 청일전쟁이 끝나고 나면 청나라가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은 이때 이미 많이 상실은 하지만 그러나 공식적으로 4대 관계가 이제 완전히 없어지는 건 한청통상조약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최초의 철도 경인선. 그래서 경인선 철도 언제? 이것도 광무개혁 진행하면서 하는 거야. 언제야? 999. 그 다음에 여러분 전차 있죠? 전차도 똑같아요. 전차도 999.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만화를 보면서 컸을 것 같지는 않은데 저 어릴 때 만화인데 워낙 이게 브랜드 파워가 세서 은하철도 999 아시죠?
은하철도 999. 그래서 자, 최초철도 서울에서 경성에서 인천 가는 거야. 은하철도 999 몇 년이라고요? 99년. 그다음에 전차는 뭐냐면 그냥 이제 이런 대로변으로 다니는 거야. 대로변으로. 위에 이건 뭐로 가냐면 전기로 가. 전기로. 동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전기. 전기줄 매달고 다니는 거. 그래서 그 영화 경성을 일제강점기 경성을 모델로 하는 영화들을 보면 뭐 김두한 나오는 거 있잖아. 김두한, 시라소니.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너무 오래됐지. 또 뭐 있죠? 각시탈. 그리고 가장 최근이 뭐지? 미스터 선샤인. 거기 보면 이제 전차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냥 위를 다니니까 너무 위험해요. 그게 천천히 가요. 그래서 근데도 막 사람들이 죽어. 그래서 나중에 땅 파서 안에다 집어넣는 거야. 됐죠? 그게 이제 여러분들 요즘에 이용하시는 그러니까 특히 도심의 가장 기본적인 교통수단인 지하철이잖아. 지하철. 그죠? 자, 그래서 그거 이제 전차. 되죠? 그래서 이거 이제 전부 언제다? 99. 대한제국개혁때. 됐죠? 광무개혁때. 자, 이렇게 해서 90년대 좀 사건이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연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해봤습니다. 됐죠? 네. 다 한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나머지는 교지 보시면서 빠르게 체크하면서 자, 요거 우리 이제 좀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